자, 그럼 오늘은 우리 김준송 대표님 모시고 요즘에 환율도 지금 거의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별로 뉴스도 안 되는 것 같고 환율 이야기 또 우리 시장 이야기 같이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로 전 세계를 지금 놀리고 관세가 예. 모든 시장에 시장을 압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상황이죠. 예, 관세 지금 4월 2일 날 한다니까 이제 진짜 코앞이잖아요. 네. 관세가 어떻게 될런지 이랬다 저랬다 진짜 하고 내일이네 진짜 4월 2일이니까 오늘 그렇죠. 1일. 그리고 한 24시간 좀 지나면 되는 네. 거죠. 네. 우리보다 먼저 하는 거니까. 그런데 결국은 보면 조금 길게 생각해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역풍을 좀 맞았어요. 그쵸. 예전에 우리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되기도 전에 당선될 것 같으니까. 네네. 당선된 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라 그래가지고 미국 우선주의를 하니까 미국 주식이 오르지 않겠어? 미국이 좋아지니까 그랬는데 그러기는커녕 지금 미국 주식이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우선주의라고 생각했던 게 우선주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의 성장률을 떨어뜨릴 것 같다. 네. 예, 침체를 만들지도 몰라. 그런 식으로 역풍을 맞아가지고 미국 주식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지금 S&P가 한 거의 5% 빠졌고 네. 연초부터 나스닥은 10%좀 넘게 빠졌고 M7은 16%나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고요. 제가 그거 보니까 미국 주식하고 S&P 기준일 것 네. 같아요. 그 MSCI 기준으로 보니까 미국 주식과 미국을 뺀 전 세계의 주식의 차이가 지금 10%나 돼요. 미국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미국 외를 다 미국과 보면은, 미국 외.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을 보면 지금 S&P 기준으로 하면 미국이 마이너스 5%, 네. 우리가 플러스 한 5%. 3점 몇 프로 돼요. 그래서 합치면 한 8%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대적으로 엄청 한국 주식이 선방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미국 혼자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대비 미국이 10% 마이너스인데 우리는 8% 차이니까 거의 평균에는 근접하고 있지만 우리가 월등히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네. 들어서 독일은 지금 11% 넘게 올랐으니까 네. 거기는 16% 차이 나고 홍콩은 15% 넘게 올랐으니까 네. 그런 데도 있고 유럽은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고 일본은 미국만큼 빠졌고 그러니까 들쭉날쭉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이 약한 거지 네. 한국이 강한 건 이렇게 얘기해서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그런 거고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게 저는 그냥 역풍을 맞았다. 뭐든지 과하면 역풍 네. 맞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예. 그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관세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그 소비가 줄어들 거다. 근데 미국은 소비가 줄어들면은 경기가 70%가 소비니까 네. 침체가 올 거다라고 하는 건데 네. 거기에서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는 소프트 데이터들, 즉 서베이들이 다 안 좋게 나오지 않았냐. 이거 봐라, 소비는 죽는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렸다고 생각하는 거랑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올랐던 거 그냥 제자리 찾은 거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개념일 것 같아서. 제자리보다 더 내려왔어요. 그 트럼프가 당선된 게 11월 초거든요. 네. 그때 대비 더 많이 내려왔어요. 그 11월 초부터 쭉 올라가지고 주식만 보면은 그 다음에 네. 다시 내려왔는데 지금 그 수준보다 더 훨씬 아래요. 그럼 대표님은 네. 더 나빠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더 아니면? 나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들어와서 미국 우선주의라고 생각을 해서 올랐지만 네. 이게 경제 성장을 건드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침체 얘기를 하지만 침체는 그냥 홀짝이잖아요. 침체가 온다 안 온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결국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조금씩 관여가 돼요. 그러니까 everything count예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은 경제 성장이 1%라 0.1%라도 나빠지잖아요. 네. 근데 확실한 거는 미국의 경제 성장을 건드린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건들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제 와서 보니까 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제가 트럼프 트레이드가 역풍을 맞았다고 자꾸 느껴지는 거는 네. 미국 주식과 다른 나라의 주식이
지금 같이 빠지는 게 아니라 미국이 빠지면 다른 나라는 더 빠지잖아요. 보통은. 네. 근데 지금 미국 빠진데 다른 데는 사실 엄청 버티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가가지고 다른 데로 많이 가요. 네. 유럽 주식에 대표적으로 많이 갔죠. 음. 금에도 많이 갔죠. 음. 사실 채권에도 많이 갔어요. 그거는 네. 미국 채권을 포함해서 모든 채권에 많이 가는데 뭐 이거는 진짜 없던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뭐든지 너무 네. 과하면 역풍을 맞는데 자 이제 본격적인 4월 초에 이제 각 국가별로 난리를 칠 텐데 네. 제가 조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는 진짜 각 나라별로 양극화가 막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관세를 나라별로 지적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4월 2일 날 하는 거는 나라별로 몇 퍼센트 정하고 그리고 산업별로는 추후에 또 하겠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나라하고 산업이 있으면 어떤 게 우선인지 모르겠네요. 산업이 먼저겠지. 산업으로 먼저 때리고 그게 아닌 것만 나라별로 하는 거니까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거의 100% 추가로 관세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잖아요. 관세율이 네. 아무리 낮아도 네. 그러니까 좀 불안한 상태죠. 네. 아, 그나저나 이 트럼프의 이런 일방 통행에 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그 어디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아무리 봐도 이건 상당히 좀 지속될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이렇게 막 일방 통행하는데 뭐래도 좀 우리 먹을 건 좀 먹어야 되잖아요. 네. 뭐가 좀 있을까? 그런데 예. 그 제가 역풍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예. 시장은 항상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 반영하고 있는 아주 똑똑한 그런 거니까 네네. 여기서 트럼프가 조금이라도 물러나면 좋아지겠죠. 여기서 조금이라도 관세에 대해서 조금 완화책을 쓰면 트럼프도 말이 왔다 갔다 엄청 하잖아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호 관세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하는 거는 좀 그렇게 심하게 안 할게. 그러다가 또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또 뭐 보좌관 뭐 경제 고문이 나와서 뭐 험악한 소리 또 하고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결국은 뭐 미국 경제를 망치는 게 자기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나는 주식시장 움직이는 거 신경 안 써하고 말은 하지만 뭐 어떻게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 그쵸, 네. 특히 주식시장이 아니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게 왜 신경이 안 쓰이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원래의 목표는 관세를 가지고 뭔가 다른 나라들을 뭐 레버리지도 하고 네. 또 뭐 관세를 실제로 받아서 감세도 하고 뭐 미국 내 제조업을 뭐 지원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겠지만 부작용이 너무 심해진다면 네. 트럼프도 그렇게까지 가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도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역풍에 또 역풍을 맞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조금 좋게 가는 방향을 생각할 수도 있고 좋게 생각하면 아주 극단으로 보면 이제 각 나라별로 탁탁 찍어버리면 우리도 당장 추가로 뭐 10%가 될지 15%가 될지 뭔가 날라오면 우리도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모든 나라가 기분 나쁘니까 다들 단합해서 미국 니들이 뭐야 하고 이렇게 굉장히 적대적으로 나오게 되는 분위기로 간다면 더 또 나빠지겠죠.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시장이 여기서 좀 흔들리기는 할 것 같은데 네. 그 결과가 조금 주식만 보면 좀 양극화가 아닐까. 지금은 미국 주식이 10%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8% 플러스고 네. 뭐 독일은 뭐 20% 플러스고 뭐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것들이 큰 재편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미국이 10%나 벌써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더 벌어질까? 아니면 좁혀지는 거 아니야? 이거 좀 전에 바로 전에도 그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 분들 지금 미국 투자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좀 손해는 났겠지만 그게 투자가 한 번 되는 게 이렇게 스탑로스 된다고 확 줄어들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그냥 순중액만 봐서 그렇지 네. 순중액 이만큼 놀랐다가 100억 불이 다시 마이너스가 안 나면 그 있는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미국에 대한 투자가 지금 어느 정도는 다 이루어지고 있고 대체 투자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데 네. 그것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더 세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관세요, 관세. 관세가 관세. 왜냐하면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락가락 한다고 했는데 그 지금 뭐 미국과 비미국의 어떤 네. 동맹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냥 그 동료 의식이 생기는 거죠. 나도 맞고 얘도 맞고 하니까. 다 내 친구야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 지금 다 내 친구라서 이걸 계속 관세를 세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담합 같은 거잖아요. 동료 의식. 네네. 그거는 원래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건 잘 안 되는 거니까 결국은 각 나라별로 큰 차이가 날 것 같고 뭐 저는 뭐 아주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관세율은 우리는 거의 없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한테도 험악하게 나올 거는 같아요. 비관세 같은 거 그런 거를 그냥 핑계 삼아서 하고 또 관세율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부가가치세 같은 걸 문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부가가치세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관세하고 엄청 비슷해도 보여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내가 미국에 100불에 100원에 팔았는데 네. 관세를 10% 붙이면은 미국 소비자가 110원에 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10원은 미국 정부가 가져가고 100원은 제조업자가 가져가잖아요. 부가가치세도 미국에서 100원짜리가 들어오면 네. 거기다가 부가가치세 10%를 붙이면 정부가 10원 가져가고 네. 미국 제조업자가 100원 가져가고 소비자는 110원 내잖아요. 똑같죠.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겨가지고 부가가치세가 10%가 있으니까 관세율이 높은 거야. 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죠. 네, 왜냐하면 네. 부가가치세는 그 세일즈 텍스거든요. 판매세. 우리나라는 판매세가 없잖아요. 네. 미국이나 이런 데는 판매세가 있으니까 물론 더 숫자가 낮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만 말은 할 수 있죠. 뭐 우기는 데는 당할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부가가치세 같은 얘기라 뭐 그런 거를 핑계로 또 우리 비관세 뭐 장벽 같은 것들 좀 몇 개 있는 거 네. 특히 망 사용료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얼마든지 삼아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걱정인 것처럼 좀 글로벌리 보면 나라마다 다 특수한 사정이 있잖아요. 네. 그게 그런데 얼마나 건드리느냐 또 많으냐 또 그게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효과지만 국민들의 정서는 안 건드릴 수 있는데 이건 별거 아닌데 정서 건드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뭐 말을 야 우리 51번째 주되면 어때 이렇게 하니까 캐나다 사람 난리 나버리잖아요. 네. 감정적으로 엄청 나빠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조금만 길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데 그렇게까지 가겠나. 원래 자기 목표로 돌아가겠죠. 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상당히 시끄러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그 불확실성 때문에 대체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막 유럽의 이제 방산업체 뭐 라인메탈인가요? 네. 독일의 방산업체 네. 이런 데로 막 투자한다거나 금에 투자한다거나 채권에 투자한다거나 하는 건데 그런 것들도 지금 섣불리 막 나도 이제 그러면 안전함을 위해서 대체 자산에 투자할 거야. 이건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예, 뭐 건가요? 항상 어렵죠. 그냥 네. 저는 그냥 트렌드가 역풍을 맞아갖고 대체 주사 쪽으로 가고 있고 그게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 비미국 간의 주식시장도 상당히 벌어져 있다. 이런 현상이 생각보다 우리가 보통 저도 좀 놀랐어요. 10%나 차이나. 저는 우리 주식이 상당히 선방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느낌상이라도 뭐 어저께 3% 빠졌으니까 네. 놀라긴 했지만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렇게 선방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평균만 한 거지. 네. 평균보다 조금 아래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만 나쁜 거다. 음. 그렇다면 역시 트럼프의 효과다. 음. 그러니까 뭐 전망은 어렵지만 시장을 보는 눈을 트럼프 쪽에 많이 맞추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럼 뭘 하면 돼요? 트럼프 시대에 뭐 사면 되고 뭐 팔면 돼요? 그거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채권 건 요즘 인기 많아요. 예, 그러니까 채권. 좀 다른 쪽도 생각해 보면 예. 트럼프 전과 트럼프 후를 보면 예. 채권하고 주식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트럼프 트레이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주식은 오를 것이고
관세를 올리고 뭐 재정을 뭐 늘릴 테니까 이자율이 오를 것이다. 그렇게 돼서 실제로 올랐어요 처음에. 네. 그러면 주식은 오르고 이자율이 오르면 채권은 내리잖아요. 그러면 주식과 채권이 이제 그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주식이 오르면 그렇게 하다가 요즘은 반대 채권이 그러니까 주식이 내리는데 채권이 따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채권이 이제 오르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안전자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대체자산, 안전자산으로 좀 변한 거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주식 오르면 채권 가격도 떨어질 수 있겠네요. 떨어질 네.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딱 그거잖아요. 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 네, 근데 장기 금리는 어차피 성장률이다. 네, 주식이 지금 미국 주식이 특히 안 좋은 거는 성장률이 안 좋을 것 같기 때문인데. 네. 근데 주식이 올라간다는 건 성장률이 그러면 나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아. 성장률 올라가는 거는 장기 금리 상승. 그건 채권 가격 하락. 그럼 지금 단계에서 채권을 사는 거는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거꾸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면 뭐 누구 말이 맞는 게 예. 아니라 저는 채권을 좀 사는 게 어떤가 하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네네. 지금 좀 많이 내렸다 하더라도 첫 번째는 지금 주식 내려가는 게 너무 무섭잖아요. 네. 그러니까 채권을 좀 사기도 쉽고 음. 그러니까 주식이 내려가면 채권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 그다음에 채권을 사는 거는 금리가 내려가는 거에 베팅을 하는 것인데 네. 지금 뭐 베센트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10년짜리 금리는 자기가 관리하겠다 그러잖아요. 폭등하는 거 안 한다고 하니까 네. 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조금 믿어보기 싶고 또 파월도 네. 경기가 관세 때문에 조금 나빠지는 쪽으로 가니까 관세는 일시적인 거다. 트랜지토리한 거고 그리고 내가 이자율을 낮춰줄 수도 있어 하는 뉘앙스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 불과 한 2주 사이에 금년의 기준금리 인하가 2번에서 3번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시장은 3번 보고 있어요. 네. 어영부영 며칠 사이에 주식이 워낙 움직이니까 우리 지금 쳐다보고도 안 있는데 네. 지금 그 채권 시장의 그 금리 인하 그 베팅이 그 마켓 워치 같은 거 보면 벌써 3번으로 딱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 쪽이 지금 너무 용감하지 않으신 분들, 네. 조금 네. 걱정이 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새로 투자를 한다면 주식은 진짜 잘 보시고 딱 가면 뭐 그게 승패를 내겠지만 채권이 좀 괜찮은 시기가 아닌가. 지금 미국 그 10년짜리 금리 4.2까지 내려왔거든요. 네네. 4.8까지 가던 게 음. 그럼 3% 밑으로 가겠어. 뭐 이제 채권도 좀 걱정되네 이런 네. 레벨이라기보다는 지금 분위기로 볼 때는 채권은 그런대로 뭐 폭락은 없지 않겠냐. 어영부영 괜찮지 않겠나. 그리고 뭐 베슨트나 재무장관 뭐 페드 체어맨이 지금 그쪽은 내가 서포트 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하고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좀 트럼프보다는 좀 약간은 점잖잖아요. 네. 자기가 한 말을 쉽게 뒤집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믿어봐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정신 없을 때는 참 무책임한 말이지만 네. 뭐 주식보다 채권도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심리들이 사실 안전자산으로 가는 그 심리인 거죠. 네, 이런 심리들이. 그럼 금은요? 금. 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금은 제가 항상 제가 자꾸 발을 빼는 게 금은 수급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네. 중앙은행들이 너무 메이저 플레이어가 됐어요. 예전에는 중앙은행들이 이렇게까지 외환 보유고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또 진짜 많이 삽니다. 중국이 워낙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멈춘다든가 미국과의 무슨 큰 걸 해가지고 금을 더 이상 안 사고 달러로 다시 외환 보유고를 늘려가기 시작한다면 금은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이 좋긴 하지만 너무 최고가를 가니까 저는 금은 조금 좀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금은 이것도 있어요. 금은 사가지고 이자율만큼 무조건 올라야 돼요. 예, 이자율을 올라야 더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사서 채권은 사면은 채권 수익률을 받지만 금은 네. 사가지고 금 있으면 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보고 있으면 좋습니까? 뭐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뭐 이자율이 지금 뭐 5%면 5%를 올라야 본전이에요. 예. 가만히만 있으면 5% 무조건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금은 상당히 올라야 본전이다. 금 가격이 막 10% 올라가니까 10% 버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5%밖에 못 본 벌은 거죠. 거예요.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네. 주식은 배당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당 못 받아요 저는. 안 주더라고. 배당 주는 세상에 있는 주식을 다 사시면 배당 받습니다. 아 그런가요? 배당 안 주는 주식만 사신 거 아니에요? 배당도 안 주더라고. 어떻게 그래 나한테? 배당을 안 주면 주가가 더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그러니까 그 책에 보면 배당을 안 주면 주가가 오르고 아, 배당을 그래요? 주면 주가가 내려와서 배당을 하거나 말거나 나의 투자 수익률은 같은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배당 안 준다 그렇게 화를 내세요. 와. 근데 배당 안 받고 주가 내려가니까 문제지. 여튼 그래서 금도 조금 이건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네네. 주식이 좀 무서워가지고 금하고 이제 대체 투자하면 대체적으로 지금 뭐 크게 보면 금하고 채권인데 저는 완전히 채권 쪽에 한 표입니다. 아, 네. 금은 너무 무서워요. 금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채권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금은 그냥 진짜 험악하게 얘기하면 한 방에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겁이 난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네. 사람들이 제 말 안 믿을 거예요. 금 좀 오르기 시작할 때부터 금은 계속 조심해야 되는데 또 올랐죠. 계속 오르니까 네. 제가 할 말씀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금은 항상 굉장히 겁나는 투자처인 건 맞습니다. 저는 뭐 김준성 대표님하고 얘기할 때는 당장 다음 달 이게 아니라 조금 이게 큰 흐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예. 이런 부분들에 좀 인사이트가 근데 좀 최근에 있어서. 확실하게 트럼프 트레이드가 역풍을 맞은 거는 분명합니다. 네. 그건 분명해요. 그거는 마켓에 큰 줄기가 변한 거거든요. 그게 네네.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 얘기가 본격화되면서 이게 다시 돌아서는지를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네. 가능성이야 뭐 없지 않지만 지금 트렌드가 상당히 바뀌어 있다는 거는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로 달러 있잖아요. 네. 우리 안전자산 얘기를 하면 안전자산이라는 게 안전한 자산이잖아요. 세상에 안전한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 거 없고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되게 주식이 내릴 때 안 떨어지는 게 안전자산이거든요. 주식이 내릴 때 얘는 안 떨어지는 거. 그리고 주식이 오를 때는 너무 많이 안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식하고 방향이 반대인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채권, 금, 달러, 이게 달러화 또는 엔화 예전에는 그런데 채권, 금, 달러화가 이제 대부분인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화가 굉장히 잘 맞아요. 반대로 가고 네. 채권도 뭐 조금 막 그런 대로 맞아요. 네. 금은 거의 안 맞아요. 안 맞다는 뜻은 음. 그냥 코릴레이션이 별로 없어요. 반대로 가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네. 보면. 그래서 금은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요즘 보면 좋은 투자처지 안전자산 아닌데 장기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달러가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난 1개월쯤 보면 주식 많이 빠지잖아요. 네. 지난 뭐 한 달 동안 음. 달러는 가만히 있었어요. 음. 이전 같으면 올랐죠. 네. 근데 달러가 안 올라요. 음. 가만히 있어요. 물론 내려가지는 않고 있지만 네. 그러니까 달러화가 지금 달러화도 안전자산에서 이탈했죠. 크게 보면은 채권은 안전자산이 아니었어요. 같이 오르고 같이 내렸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채권은 안전자산에 복귀를 했고 금은 안전자산에서 이탈을 했어요. 네. 대표적인 안전자산에서 이탈을 해서 별로 안 움직여요. 지금 원달러 말씀하셨지만 원달러가 워낙 위로 오르니까 네. 달러가 강세인 것 같지만 그건 원화만 약세인 거지. 달러 글로벌리 자체가. 보면은 나올라고 지금 원화만 나쁜 거지. 글로벌리 보면 달러는 별로 안 올라요. 네. 달러엔도 150이죠. 네. 149, 150이죠. 그 달러 인덱스도 104에서 안 움직여요. 요즘 환율 얘기를 별로 안 하는 이유가 104에서 못 박았어요. 달러엔도 150에서 못 박았어요. 거의 안 움직여요. 네. 주식이 쌩 난리를 치는데 결국은 안전자산으로 지금 별로 보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굉장히 뭐 unusual,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이런 경우는 진짜 없거든요. 제가 뉴스 봤더니 누가 크게 썼더라고요. 이거 진짜 이상한 일이다. 네. 나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왜 달러가 움직이지 않는지. 결국은 그냥 제 혼자 개인적인 생각은
달러가 전 세계의 패권을 계속적으로 질 거냐 말 거냐. 그러면 네. 홀짝이니까 네. 그 답은 계속 질 거예요. 음. 그렇지만 조금은 건드린 것 같아요. 아, 미국 애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저거의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트럼프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바탕에 뭐가 있어요? 뭐 안보도 있고 군사력도 있지만 금융이 있잖아요. 네. 금융 뒤에는 달러의 패권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너무 얄미우니까 음. 진짜 달러에서 벗어날 길은 없나? 음. 진정 우리한테는 없는 건가? 하고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하니까 네. 그게 영향을 준 것도 같아요. 음. 그래서 달러는 전체적으로는 지금 백사에서 오히려 저는 약세 쪽의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네, 네. 그다음에 투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음. 우리 가끔 어떤 자료가 있냐면 뭐 시장이 숏이다, 시장이 롱이다 이런 말 네, 하잖아요. 네. 그건 사실 말도 아닌 거예요. 한 명이 샀으면 한 명이 파는데 롱이 어떻게 숏이 어딨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꼭 사야 되는 사람 말고 투기적인 사람들이 사고 있느냐 팔고 있느냐를 네.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실수에 있는 사람들은 뭐 좀 미리 샀거나 너무 많이 빠져서 산 사람은 그 롱 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선물, 미국 선물에는 사고 판 거는 다 합치면 똑같지만 산 사람하고 판 사람을 구별해 볼 수도 있겠죠. 투기적인 자들, 헤지 펀드나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투기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해 가지고 투기적인 사람들의 포지션을 계산하는 그런 자료들을 네네. 많이 내거든요. 그게 되게 항상 재밌어요. 음. 그런데 그게 지난 한 4, 5개월 동안 전부 달러 롱이었는데 그거 숏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외환시장에 그 투기하는 사람들의 베팅이 네. 달러 롱이 아니고 네. 달러 숏인데 꼭 맞는 거 아니지만 이거 은근히 맞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달러가 강세가 되는 쪽이 아닌 거예요. 네. 이거 완전 역풍이죠. 그렇죠. 완전 역풍이죠. 그래서 미국이 상당한 역풍을 맞고 있다. 사실 트럼프가 역풍을 맞고 있다까지 내가 얘기 못해도 네. 트럼프 트레이드는 다 역풍을 맞고 있다. 이거 만약에 진짜 달러에서 현실화되면은 트럼프도 즉각 반응하겠네. 그래서요. 그래서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데 좀 과격하긴 하지만 생각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공매도 때문에 어제 이제 난리였잖아요. 네. 오늘은 오늘은 별로 이렇게 많이 안 줄까요? 글쎄요. 그런데 어제 빠진 게 네. 공매도 때문이냐?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게 네. 어제 뭐 아시아 다 빠졌거든요. 네. 일본도 많이 빠지고 뭐 많이 빠졌는데 아니 그러네. 네, 좀 헷갈리는 대목이 있고 공매도 얘기는 저는 항상 공매도 제도를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게 욕 무지하게 먹죠. 쟤는 도 알지도 못한 내가 저런다고.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공매도 제도는 글로벌한 제도니까 우리만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개인들이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네. 개인들이 불리한 거는 저는 개인들이 제도가 불리해서 불리한 게 아니라 그건 전 세계가 다 비슷한데 우리도 많이 또 계산했잖아요. 네. 개인들이 결정적으로 불리한 이유는 개인들이 회사에 대한 정보와 분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관들이나 외국인도 기관이라고 봐야 되니까 어떤 회사에 대해서 그 회사의 펀더멘탈을 항상 분석을 잘 하는데 네. 개인들은 항상 듣잖아요. 항상 듣는 거니까 항상 늦고 그다음에 또 뭐 기관들이 뭐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사실 기관들에 계신 어널리스트 분들의 그 롤이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즘 어널리스트 알기를 진짜 우리가 우습게 아는 경향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네. 증권사 어널리스트들의 밸류가 엄청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좋게 잘 얘기를 해줘야 개인들이 아는 건데 저는 이제 특히 우리가 공매도에 민감한 이유가 우리가 그런 개인들이 정보가 떨어지다 보니까 뭐 그냥 나는 몰랐는데 남들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먼저 공매도 하니까 화가 나는 건데 그래도 공매도는 결국 양극화로 가는 것이지 좋은 회사와 나쁜 회사로 네. 공매도가 전체 우리 시장을 짓누른다. 자꾸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화를 내시면 네. 원래 화나면요 투자 잘 안 됩니다. 맞아요. 뭐 노름을 하든 뭐를 하든 맞아요.
침착해야 잘 되지 화가 나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공매도에 대해서 저는 개인 투자가분들이 너무 화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 종목이 공매도 종목이라는 게 화가 난 거죠. 그렇죠. 이해는 됩니다. 네, 아시아 증시 전체가 어제는 많이 빠진 그런 날이었고요. 네. 오늘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잠시 후에 또 장이 시작되니까 네.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준송 대표님 오늘도 위트 있고 여유 있는 또 해설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